보자. 그 142쪽에 그 비열만 얘기할게, 비열만. 우리 열팽차가 저번에 했었고, 비열만 얘기하자. 자, 먼저, 이, 열량이라는 말이 나와. 자,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는 열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니까, 열의 양이야, 열량은. 말 그대로. 체크해줘, 열의 양. 고온의 물체가 있고, 자, 고온의 물체가 있고 저온의 물체가 있으면 자, 이렇게 고온의 물체가 있고 저온의 물체가 있다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뭐가 이동을 하겠어? 열이 이동을 하겠죠? 자, 열이 이동을 하면서 뭐에 도달한다? 열평형에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런데 이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그 열의 양, 그 열의 양을 가지고 우리는 열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자, 거기 여기 밑줄 쳐줘. 열의 출입이 없으면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 야,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었어. 그다음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 그래서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 고온이 잃은 만큼 저온은 얻는다는 그런 얘기야. 얘가 잃은 열의 양이 얘가 얻는 열의 양이랑 같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열량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용기에 물을 넣고 각각 다른 조건에 가열하였더니라고 했는데 이 열이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보이진 않아. 그걸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기준으로 삼은 게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이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가해준 열의 양을 1kcal라는 정의를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우리가 열을 가해줬을 거 아니야. 그때 가해준 열의 양을 1kcal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2도 높이려고 그래. 온도가 2배 증가하네. 그러면 가해준 열도 몇 배로? 2배로 증가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요번에는 물의 양을 보세요. 여기 2kcal, 나는 2kcal고 다도 2kcal야. 그러니까 똑같은 열량을 줬어. 근데 물 질량이 나는 1kg이고 다는 2kg일 때. 자, 그랬더니 1kg짜리는 2도 올라가는 반면 2kg짜리는 1도만 올라가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은 온도 변화는 오히려 작아지는 거야. 열량이 똑같다라고 하지만 열량이 똑같은데 질량이 크면은 그만큼 온도 변화는 작다. 자, 그거 해석하는 거 보자. 가와 나를 비교했어요 라고 하잖아. 가해준 열의 양은 온도 변화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가, 나는 똑같은 질량에 1kcal, 2kcal, 즉 열량이 2배 증가하니까 온도 변화가 2배 증가해요. 자, 이번엔 나와 다를 비교하는 거야. 나와 다를 비교했어요. 자, 그랬더니 온도 변화가 같아요. 요거 1도, 요거 1도야. 자, 1도씩 똑같이 올라갔네. 그럼 1kg에는 1kcal를, 2kg에는 2kcal를, 즉 가해준 열량이 질량이 클수록 열량도 많이 줘야지만이 똑같은 온도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나와 다를 비교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줘. 온도 변화는 질량이 반비례한다라는 거.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똑같은 열량이었을 때는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kcal라고 하는 건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거를 다른 물질로 얘기를 했을 때, 자, 다른 물질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물질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 값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 별표 꼭 쳐줘. 비열. 자,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걸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의 비열을 얼마로 놓는 거야? 1kcal per kg 도씨.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비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 비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물 1kg을 가열을 했어. 자, 물 1kg을 1도씨 높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1kcal의 열량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케이? 자, 그럼 물 2kg을
1도 높이려면 몇 킬로칼로리 주면 된다는 얘기야? 2킬로칼로리 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물 2kg을 10도까지 높이려고 그래. 자, 2kg을 1도 높이는데 2kcal 필요하면 10도까지 높이는 데는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겠어? 이거의 10배니까 20kcal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글씨 참... 아휴... 알겠죠? 자, 20kcal라고 하는 요 열량을 주는데, 자, 요번에는 물이 아니야. 자, 이 똑같은 열량을 누구한테 주느냐? X라는 물질한테 주는 거야. X라는 물질 10kg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준 그 20kcal를 똑같이 줬어요. 자, 20kcal를 줬더니 얘가 5도 상승하더래. 5도를 상승하더래. 온도 변화가. 자, 그러면은 10kg짜리가 1도만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즉 온도 변화가 5분의 1로 줄면 열량도 몇 분의 몇으로 줄면 돼? 4분의 1로 줄면 돼. 아니 5분의 1로 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킬로칼로리 준다? 4킬로칼로리 주면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어떤 물질 10kg에 20킬로칼로리를 줬더니 5도 상승했어. 자, 이건 예야 그냥. 자, 그랬더니 그렇다면 요거 1도만 상승시키려면 얼마나? 요거에 5분의 1만 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열량이 4kcal만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떤 물질 1kg을 1도만 높이려고 그래. 그럼 이건 이제 10분의 1로 주는 거죠, 질량이. 그럼 열량도 몇 분의 몇으로 줄어? 10분의 1로 줄어. 그래서 0.4kcal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야.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게 비열이야. 알겠니? 자, 지금 이 비열 어떻게 구하고 있냐? 요 20이라는 요 열량을 10이라고 하는, 5라고 하는 온도 변화로 나눠주고 10이라고 하는 질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열량을, 요거 별표,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면 그게 비열 값이 되는 거야. 그죠? 어떤 물질 1kg, 자, kg당 1도 높이는데, 그래서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주는 거야, 열량을. 필요한 열의 양을 우린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렇다면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마다의 다른 특성이야. 이게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비열이 크잖아요. 그럼 1도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비열이 클수록 많은 열량이 온도 높이는데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요 비열 구하는 식 꼭 외워주셔야 돼.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누면 그게 비열이야. 그래서 비열 단위 보세요. 열량 단위 킬로칼로리 나누기 질량 단위 킬로그램, 그 다음에 온도 단위 도씨.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그대로 비열의 단위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열량 단위는 뭐냐? 열량은 뭐냐? 열량은 자, 여기 지금 분모 넘어가면 곱하기 되죠.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약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열량을 Q, 비열을 C, 질량을 M, 온도 변화를 T, 그래서 Q는 CMT라고 하는 약자로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열량 구하는 식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 자,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열이 크면은 1도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한 거고, 비열이 작으면은 1도 높이는데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밑에 이제 그림에 거기 납이 있고 알루미늄, 콩기름, 물이 있는데, 야, 비열을 보게 되면 물이 제일 커요. 그리고 납이 제일 작아. 자, 그래서 같은 열량을 가했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누가 제일 크냐? 비열이 작은 애가 제일 커요. 근데 같은 질량에 같은 온도만큼 올리려면, 자, 똑같은 온도까지 맞추려면은요, 열량이 큰 애가 많은 열을, 비열이 큰 애가 많은 열을 받아야 되는 거야. 비열이 클수록 열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우리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2번, 3번, 4번을 먼저 좀 해볼게. 2번, 3번, 4번 요거 먼저 좀 해보자.
자, 이번에 같은 색이 불꽃이야. 여기 지금 질량 보시게 되면 물의 질량이 300, 600으로 다르죠? 근데 똑같은 물이니까 비열은 똑같을 거야. 자, 온도 변화가 큰 것이라고 얘기했어. 당연히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올라가겠죠. 같은 열량을 줬을 때. 그러니까 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가와 나의 물이 각각 10도 올라가는 동안 가와 나 중 가한 열량이 큰 것. 자, 얘네들이 똑같은 온도까지 올라가겠대. 그러면 누가 더 열을 많이 가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누구겠어? 질량이 큰 애가 많은 열을 받겠죠. 같은 온도까지 올라가려면. 그래서 나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자, 일단 뭘 구하라는지 보세요. 얘는 지금 열량 구하래. 열량 구하는 식이 뭐야?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야. 그럼 얘는 비열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온도 변화 10. 그래서 얼마야? 40kcal가 되는 거죠. 1 곱하기 4 곱하기 10 그대로 해주시면 돼. 자, 비열이 1이라고 나와 있잖아. 물의 온도를 10도 높이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 비열은 1입니다 라고 써져 있잖아. 그리고 물이라고 나오면은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돼.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4번 보시게 되면 비열을 물어봐. 그럼 비열 구하는 식은 뭐야? 열량 나누기 온도 변화 곱하기 질량이었죠. 자, 그래서 열량을 온도 변화와 질량으로 나눠주면 돼. 자, 열량이 16이야. 그래서 16을 뭘로? 4와 10을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식 썼어? 자, 그렇게 되면 얼마 나와? 0.4 kcal per kg 도수가 되는 거죠. 정훈아 됐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데 우리 계산 문제 한 번만 더 해보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48쪽을 보세요. 148쪽. 자, 여기서 잠깐인데 이거 그래프 해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야. 봐라. A라고 B하고 보면은요. A는 온도 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 변화가 큰 거고 B는 온도 변화가 작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얘기냐? 온도 변화에 대한 얘기야. 자, 온도 변화 요거. 자, 온도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자, 보시게 되면 A, B가 같은 물질일 경우라고 되어 있네. 같은 물질. 그 얘기는 비열이 같다는 얘기죠. 자, 유형 2번은 질량이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이건 비열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먼저 유형 1번부터 볼게요. 같은 물질이라면 비열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애 있고 온도가 적게 올라가는 애 있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겠어? 비열이 다르니까. 아니, 비열이 똑같으니까 뭐에 의해서? 질량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음.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큰 거다. 자, 그럼 유제 1번 봐봐. A, B, C 중에서 같은 물질일 경우 질량이 가장 큰 놈이 누구겠어? A, B, C 중에서는? 유제 1번.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C가 되는 거죠. 정훈아 이해되고 있니? 네. 자, 그 다음 옆에 거 바로 유형 2번 보자. 요번에는 물질이 달라. 근데 질량이 같대. 자, Q는 CMT에서 질량 일정하고 가해준 열량도 똑같대. 자, 그 얘기는 질량이 일정하대요. 그 얘기는 비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대? 작은 거죠. 비열이 클수록 1도 올리는데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비열에 의해서인데 자, 여기 A, B, C 3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비열이 가장 큰 거라고 물어봐. 야,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작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은 거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비열이 크다. 1도 올리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지. 똑같은 열을 가해줬을 때. 오케이? 자, 앞으로 넘어와서 그럼 나머지 것들 다 설명하고 끝내자. 142쪽 오자. 자, 142쪽에 이번에는 그 일상생활에 의한 현상들인데 비열에 의한 현상들 잡아봐. 자, 물이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커요. 비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자, 낮에 해안 지역이야. 낮에 해풍, 밤에 육풍 분대요. 이거 잘 기억해놔. 낮에는 해풍. 그러니까 해 떠 있으면 해풍이야. 그리고 밤에는 육풍. 자, 이게 낮에 태양열에 의해서 육지와 바다가 가열되는데 비열은 누가 더 크냐? 바다가 더 커. 육지가 작아. 그럼 똑같은 열을 받았음에도 누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느냐? 육지 쪽이 더 따뜻한 거야. 그럼 상승기류가 나타나 여기서. 가열됐으니까. 그럼 바다 쪽은 반대로 하강기류가 나타나서 바람이 어떻게 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거지. 우린 땅바닥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요 위에 있는 바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어디야? 밑에서 불어오는 바다에서 육지로 오는 바람이야. 그래서 이걸 해풍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밤이 되면 반대가 돼. 육지가 빨리 식어버려. 그래서 차갑기 때문에 하강기류. 바다는 천천히 식히니까 따뜻해서 상승기류. 그래서 이번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해안가에서 하루 동안에 왔다 갔다 나타나는 해륙풍이라는 거예요.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일교차가 작아. 내륙지방은 일교차가 커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 왜? 육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식고 빨리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비열이 작아서. 자, 사람의 체온 유지. 사람의 70%가 물이죠. 그러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체온 유지에 유리하고요. 자, 그 다음 비열에 의한 현상 또 보자. 자, 우리가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찜질팩 같은 거 할 때 비열이 큰 물.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요. 온도를 올리는데 오래 걸리지만 한번 올라가면은 떨어지는데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지만 천천히 온도가 내려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냉각수라든가 이런 걸로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뚝배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오랫동안 유지할 때 우리 뚝배기 쓰죠. 근데 그 양한 냄비나 이런 것들은 빨리 끓지만 빨리 식게 되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에서 비열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오케이, 나머지 것